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비법을 칼럼을 한번 요약해 보면서 칼럼을 쓴 사람은 글을 어떻게 썼을지 우리가 그 작가의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그러면 나도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나 책쓰기 강의가 필요하시면 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칼럼은 이겁니다. 백신 새치기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칼럼을 쭉 읽어보면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주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자신의 주장을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자를 설득하도록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은 좋은 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본다던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 주장이 있고 그리고 내 주장을 뒷받쳐 줄 근거가 무엇일까? 그걸 어떤 흐름으로 쓸까? 이런 고민을 해야 논술 같은 걸 잘 쓰잖아요. 논술뿐만 아니라 보고서 작성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글쓰기도 내가 드러낼 주제, 내가 전달할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를 가장 잘 뒷받침하고 그 주제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소재를 어떤 흐름으로 배치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원리는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두 곳이 있다. 한쪽은 손님들이 꾸불꾸불한 줄서기를 한 곳, 다른 쪽은 네 줄로 나눠 서는 곳이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 30년간 줄서기를 연구해 줄박사로 통하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 리처드 라슨 교수의 실험 결과 손님들은 전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줄로 늘어섰을 때 대기 시간이 네 줄로 설 때보다 두 배나 되는데도 상관없었다. 한 줄로 서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주문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내가 더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새치기는 용납 못한다는 줄서기의 심리학이다. 라슨 교수는 사람들은 줄을 섰을 때 대기 시간보다 공정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분석했다. 줄서기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누군가 선착순이라는 원칙과 질서를 깨뜨리고 공정성을 해치려 하면 사회 구성원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새치기가 바로 그런 행위다. 라슨 교수는 사람들이 새치기에 분노하는 기저에는 공정함에 대한 인간 본능에 가까운 욕구가 자리한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새치기 사례가 잇따라 공분을 사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7일 로드 아일랜드주의 병원 의사와 직원, 네바다주의 지방법원 판사 등이 인맥을 동원해 새치기 접종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의 피트니스 강사는 교육자라고 신분을 속여 백신을 맞고 주위에 자랑했다 된서리를 맞았다. 조지아주에서는 접종 자격을 증명하는 QR코드를 공유하는 수법으로 주민 수백 명이 백신을 먼저 맞기도 했다. 캐나다의 카지노 재벌 부부는 접종 진도가 빠른 원주민 마을로 전세기를 타고 가서 원주민 행세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백신 새치기는 이기주의, 비양심의 전형이다. 저만 살겠다고 고령자나 취약계층 이웃을 위험에 몰아넣는 반사회적 범죄다. 백신 접종이 임박한 국내에서도 남의 일로만 여길 상황이 아니다. 이달 초 국회에서 부정 접종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쯤으로 새치기를 막을 수 있을까? 백신 새치기는 물건을 먼저 사려는 수준이 아니다. 타인의 생명을 가로채려는 중범죄다. 엄벌해야 마땅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었잖아요. 글을 읽었으면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글을 읽고 내가 한 줄로 받아들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마지막에 있죠. 백신 새치기는 생명을 가로채는 중범죄니까
엄벌해라.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장이 되죠. 그 주장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한 근거와 사례를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은 참 좋은 글이죠. 그리고 백신 세칙이라는 딱딱한 주제지만 앞에 이렇게 줄 박사의 연구 사례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흥미도 주고, 그리고 그 줄 박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납득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서 신문 칼럼을 읽으시면 한번 요약을 해보는 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글을 쓸 때 백지를 펴놓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요약을 먼저 해놓고 자기 글의 개요표를 대충이라도 좀 만들어 놓고 그걸 뼈대 삼아 살을 붙여서 글을 쓰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작업은 작가의 처음 생각을 파헤쳐 보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꾸 하는 습관을 기르면 내 글을 쓸 때도 먼저 뼈대 만드는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뼈대는 어떻게 만든다? 내가 요약 연습을 해보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내 뼈대도 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약은 이런 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찾아보고 글의 단락별 메시지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메시지를 찾아본 다음에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구조에 해당될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구조도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글의 구조고 이건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 어떠한 세부 소재를 썼는지도 한번 찾아보면 좋은데요. 이 글은 첫 단락에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줄 섰을 때 대기 시간보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리처드 라슨 교수의 실험, 패스트푸드점 줄서기 사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위의 사례를 해석해 줍니다. 공정성을 깨뜨리면 분노와 저항에 직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이 해석에 대해서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치기에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썼죠. 그리고 결국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셋째 단락, 넷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건조한 글이 되고 더 짧게 쓴다면 요 두 단락만 써도 충분히 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하죠. 만약에 위에 두 단락만 썼다면 이 사람은 줄서기에 대해서 쓴 것밖에 안 되지만 이 위에 거는 사실 이 밑에 거에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로 쓰인 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결국 3단락과 4단락에 해당되는데 3단락에 백신 세치기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어났던 미국의 백신 세치기 사례, 캐나다의 백신 세치기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례로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범죄인 백신 세치기를 엄벌하라. 자신의 주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작가가 글을 쓰기 전에 이러한 개요표를 만들어 보고 이 소재들의 살을 붙여서 이 메시지를 구현하는 작업을 했구나. 그래서 한 단락을 완성하고 그런 다음에 두 단락을 완성하고 네 단락까지 완성한 다음에 글이 되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요약을 해봤다면 요약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작가의 마음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작가가 아마도 칼럼을 써주세요 라는 청탁 의뢰를 받고 무엇에 대해 쓸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이슈에 대해서 백신 세치기를 엄벌하라는 주장으로 내가 글을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글의 근거, 소재를 좀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도출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장, 이유, 근거의 개념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요. 주장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이유는 때문이다 라고 끝날 수 있는 게 바로 이유예요. 그러니까 엄벌하라. 왜? 백신 세치기는 생명을 가로채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근거는 뭐냐 하면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근거예요. 그럼 이유가 이거잖아요. 백신 세치기는 중범죄다. 생명을 가로채는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글을 써놓으면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백신을 가로채는 게 생명을 가로채는 것까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를 대줬죠. 왜 생명을 가로채는 거야? 이렇게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고령자, 취약계층은 새치기를 당해서 먼저 맞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새치기는 생명을 가로채는 중범죄다라는 이유를 이러한 근거로 뒷받침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논술을 쓰게 되시면 주장, 이유, 근거를 먼저 도출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중심 소재는 백신 새치기죠. 그리고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을 거예요. 엄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거의 이유와 근거를 도출하자. 도출해 놓았으면 요것만 가지고도 글을 썼다면 이렇게 3단락, 4단락으로 글이 완성되었겠죠. 그러면 그냥 좀 건조하고 논리적인 글이 되겠지만 이 글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흥미 위주의 글을 써주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도입에 무엇을 쓰면 이 글의 주제로 들어가기에 좋을까? 이 고민을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백신 새치기와 가장 유사한 사례, 그거에 가장 합리적인 사례로 뭐가 좋을까 하다가 리처드 라슨 교수의 줄서기 실험, 이거를 근거로 들면, 사례로 들면은 사람들이 줄서기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줄서기로부터 흥미를 느끼고 납득을 한 다음에 줄서기가 바로 지금의 백신 순서를 정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끌고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기가 더 쉬웠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주장과 이유, 근거를 선정해 놓고 그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러한 리처드 라슨 교수의 사례를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쓴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써야 될 논술이 있다, 아니면 에세이가 있다. 그러면 그 글의 주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를 선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글의 한 중반 이후에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 뭘로 독자를 끌어들일까, 이 흥미, 이거를 뭘로 정하지? 그거를 내가 읽었던 책 사례, 최근에 내가 들었던 거,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던 거, 이런 거에서 가져온다면, 가져와서 처음에 배치를 한다면 글의 시작이 아주 부드럽고 흥미롭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 쓸 때 사례 해석, 문제 제시, 주장과 근거, 이러한 4단락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렇게 좋은 칼럼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문 오피니언 란에 가서 아무 칼럼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작가의 의식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한 20번 정도만 하셔도 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정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책 읽어주는 강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